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데 버티잖아요. 그럼 미국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쿠바를 잡으면 카리브해를 장악하게 되잖아요. 다시 쿠바를 그 옛날의 미국의 놀이터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렇다고 중국이 또 물러가진 않겠죠. 자, 이번에는 쿠바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쿠바가 요즘에 아주 고생이 많은 모양인데요. 쿠바 사람들이. 늘 고생해왔죠. 예. 몇 년, 한 50년 고생했나요, 지금? 그렇죠. 쿠바 혁명이 일어나 1959년에 끝났으니까, 완성됐으니까. 예, 1959년에. 그때부터 이제 미국이 제재 들어가고 해서 50년 넘게 고생하고 있네요. 아, 그러네요. 그 쿠바라고 하는 나라는 이 중남미 라틴 아메리카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까? 중남미에서 이 쿠바의 역할은 네. 지도 보시면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일단. 일단 길쭉하군요. 예, 스페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올 때에도 네. 크리스토벌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정복할 때 모두 4차례 항해를 했는데 네. 그때마다 꼭 지나가야 하는 곳이 쿠바 아이티 이쪽이었어요. 아. 자, 배가 와서 한 번 육지가 보이니까 쉬고 네. 뭔가 기착점이 있고 그때부터 이제 이 대륙으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남하하면서 정복을 시작하죠. 아, 거기가 그러니까- 중간 기착지군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식민지 그때 신대륙으로 갈 때는 육지다 하고 갔더니 네. 여기가 아니고 또 있네 네. 했던 곳이고 네. 그 다음부터는 중간 기착지로 너무 중요하죠. 네. 그래서 프랑스가 아이티를 뺏었죠. 네, 그렇군요. 프랑스도 신대륙을 탐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페인하고 프랑스가 아이티 이 섬을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나눠 먹기를 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런데 이제 동시에 미국과 너무 가깝죠. 저 위에가 바로 플로리다죠. 바로 플로리다인데 네. 90마일 한 150km밖에 안 되죠. 아. 그러니까 왜 예전 뉴스 보시면 뭐 사람들이 헤엄쳐서 가고 하는 게 헤엄을 칠만할 만큼 보이는 거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갔죠. 헤엄을 쳐서 거기로 가는군요. 그런 난민들 옛날에 막 뉴스에 있었어요. 어. 네, 그런데 쿠바는 사회주의 혁명을 미국에 코앞에서 혁명을 성공시킨 나라라는 이미지가 있죠. 예. 이거를 중남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저기 미국 코앞에서 되네? 라는 것도 있지만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야 우리 코앞에서 감히? 라고 하는 게 있겠죠. 네, 지정학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이에요. 중남미에 사회주의자들이 많습니까? 우리의 공산주의와는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예를 들면 칠레에 네. 바첼렛 대통령이 이제 2번 대통령을 했는데 네.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 이제 바첼렛 대통령이 사회주의 정당인데 네. 한국의 언론이 쿠바의 카스트로부터 칠레 바첼렛까지 사회주의 도미노라는 헤드라인이 많이 떴어요. 네. 그러나 쿠바의 사회주의와 칠레의 사회주의는 너무나 달라요, 성격이. 아, 그래요? 중남미의 사회주의는 포퓰리즘에 가깝죠. 중남미는 우리처럼 공산주의를 대척할 게 없잖아요. 네. 이념 전쟁을 한 적도 없죠. 이념이 중요하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중남미에서의 보통은 우리의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냐가 아니라 네. 신자유주의인가 파퓰리즘인가. 그럼 페론식의 그렇죠. 그런 정책이 사회주의예요? 그렇죠. 아, 그게 중남미식 사회주의군요. 네. 그래서 중남미는 그런 아르헨티나 포퓰리즘은 이제 아르헨티나는 페로니즘이고 네. 그러니까 이 페로니즘 같은 사회주의가 독재와 연결될 때도 있었어요. 중남미는. 네. 예, 좀 특이한 경우죠. 오히려 신자유주의가 독재 아니었어요? 신자유주의가 피노체트. 독재인 경우도 있었지만 네. 사실 페론도 독재주의자였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아르헨티나 내에서는 비난도 많이 받았고 네. 이게 중남미의 상황과 연결돼 있는데 일단 쿠바는 카리브해에 있고 네. 카리브해에 있으면서 그래서 이 스페인 식민지권이 1820년대부터 50년대 사이에 이제 대부분 나라가 독립을 했지만 네. 스페인이 쿠바, 필리핀은 놓치지 않고 꼭 지키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전략적으로 너무 중요한 곳이고 네. 또 쿠바 내부에서도 또 분열이 많이 있었고 네. 그래서 버티고 버텼는데 이제 1898년에 미서 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쿠바는 얼결에 독립을 했죠. 아하. 네, 얼결에 그냥 독립을 한 거예요. 그렇군요. 네, 쿠바 내에 무슨 독립전쟁 이런 걸 치를 것도 없이 미국이 서포트해줘서 쿠바, 푸에르토리코 뭐 그냥 독립이 된 거예요. 그건 카스트로나 뭐 이런 거하고 아무 관계 네.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는 그래서 미국의 거의 놀이터였죠. 근데 미국은
이제 그때도 법령으로 다 정해서 거의 쿠바의 금융권 다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유명한 허쉬 초콜릿도 쿠바에 있었고 영화 그 대부 보시면 네. 막 담배 피고 가는데 막 총 쏘고 쿠바 혁명 시작되는 장면 막 나오는 게 있어요. 아, 그랬어요? 기억이 네. 안 나네. 1, 2, 3 중에 하여튼 어디였어요.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냥 미국 사람들이 언제나 휴양지로 갈 수 있는 곳 다음에 미국에서 못하는 거 다 할 수 있는 곳 네. 자, 여기에 이제 뭐 카지노, 호텔 이제 이런 유흥업소가 막 생기기 시작하죠. 라스베가스하고 비슷한 모양이네요. 그럼? 더 하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친미 정권도 바티스타 정권도 들어서고 그런데 결국은 누가 들어서든 스페인 식민지에서 미국의 영향권으로 갔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삶이 나아진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카스트로가 등장을 했고 카스트로 혁명이 처음엔 실패했다가 다시 멕시코로 도피를 했다가 다시 가서 결국은 이제 1959년에 성공을 했죠. 네. 미국이 이제 그 카스트로 정권을 무너뜨리려고 뭐 수차례 CIA가 공격을 했는데 그걸 카스트로가 다 막아냅니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선 체면이 말이 아니고 네. 중남미 다른 나라 뭐 니카라과, 파라과이, 뭐 베네수엘라 뭐 이렇게 어수선하고 사회주의가 막 이렇게 들쑤시는 나라에서 야 쟤네 봐 하잖아 약간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이제 구소련이 도와줬고 그러니까 네. 뭔가 버틸 힘이 있었죠. 이제 소련이 멸망하니까 이제 베네수엘라가 또 석유 날라다 주고 대신에 쿠바는 뭐 의사도 보내고 필요한 왜 마두로가 체포될 때도 그 경비원들 죽은 사람들은 다 쿠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쿠바에 그렇게 의사들이 많아요? 그 유명한 체 게바라가 의사였잖아요. 아. 네, 그래서 이제 의료 산업을 그리고 체게바라가 들어가서 의사들을 기른 거예요? 쿠바에? 이제 일조를 많이 했죠. 네. 그래서 사실 쿠바가 굉장히 유명한 영어 학교도 있습니다. 영화. 네, 그래서 네. 제 칠레 카톨릭 대학교 제자 중에 한 명이 칠레 가톨릭 대학교 나오고 쿠바에 있는 그 유명한 필름 스쿨을 나오고 지금 네. 독일에서 교수하거든요. 네. 인디 영화 만들고 그래요. 네. 저도 이제 예전에 한 20몇 년 전에 쿠바를 가봤는데 너무 아름답고 너무 가난해서 슬펐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그때 네. 그 쿠바 박물관, 국립미술박물관을 그 5층을 너무 정신없이 봤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쿠바에 관광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한국 관광객들을 2000년대 초반부터 받아들였잖아요. 네, 네. 그러나 늘 쿠바 정부는 그러나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중국식의 개방을 따르진 않는다. 그 무슨 말이에요? 쿠바식이다. 중국식은 아니다. 왜? 그러니까 중국처럼 완전히 정계를 개방할 마음은 없어요. 아. 그리고 이 피델 카스트로가 살아있을 때 네.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는데 버티잖아요. 네. 그럼 미국은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렇겠죠. 네, 그러면 그때 카스트로가 한 말이 미국이 우리를 억압할수록 우리는 더 강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자, 이제 뭐 피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에서 네. 뭐 까넬 디아스까지 왔는데 사회주의를 바꿀 마음은 없어 보여요. 그러면 그거는 지배층은 그렇다고 하고 네. 일반 민중들은 어떻습니까? 그 누가 하든 내가 정권을 먹고 지지하나요? 먹고 살게만 해주면 되죠.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죠. 고통스러운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러시아가 멸망하고 나서 베네수엘라와 손에 손을 맞잡고 버텨왔는데 네, 차베스가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네, 차베스가 도와주고 이제 마두로도 도와줬는데 네. 이제 석유가 끊기니까 네. 그런데 사실은 수년 전부터 중국이 태양광 산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쿠바에? 그러니까 쿠바도 네. 완전히 손을 놓고 도움만 받았던 건 아니에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소련이 갔으니까 네. 베네수엘라가 갔으니까 네. 스페인어로 빠트로니라고 하는데 누군가 다시 또 이제 도와줄 사람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네. 중국은 대놓고 나서지 않죠. 네. 대신에 중국은 쌀을 보내줍니다. 쌀을 보내주는군요. 2024년에 협약을 맺어서 쿠바 전체에서 필요한 쌀의 뭐 1%를 보내주겠다. 그래서 네. 쌀이 가요. 그러나 석유는 못 보내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산업이 그리고 아직 완공되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아직 완공이 안 됐고 또 그런데 이제 쿠바 사람들이 제가 어떤 다른 기사를 보니까 이들은 이미 그런 고난의 시기에 너무 익숙해져 있고 네. 그 시기를 대비하는 것에도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서 네. 이미 구소련이 멸망했을 때부터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고 아하. 이동을 해서 어떤 한 지점에 모여서 다 같이 자전거 들고 버스 타서 한꺼번에 이동하고 네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미. 이제 뉴스를 보시면 뭐 영어 기사의 쇼티지, 뭐 자원, 뭐 물자 네. 부족이 쿠바는 10년 전에도 쇼티지, 3년 전에도 부족, 계속해서 늘 있던 일인데 이제 지금은
석유가 끊기면서 조금 더 빡빡해진 건 맞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정호입니다. 세상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이거 언제 끝날지 정말 알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5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북한까지 가서 가담하고 있죠. AI라고 하는 새로운 물결이 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며 삼성전자며 우리나라 주가들이 엄청 잘 나가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물가가 올라서 내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있는 건지 못 되고 있는 건지 이것을 유튜브를 통해서만 가지고는 해결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강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직접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강의장에서 직접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네,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네, 네. 정전이 그렇게 자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원래 그랬어요, 그건. 원래 그것도 네. 원래 네, 그랬습니다. 그건 원래 그랬고. 예. 네. 그러니까 지금은 더 힘들어진 건 맞죠. 예. 그런데 또 이제 카스트로가 소련이 망하면서부터 원래 이제 농업이 미국이 들어오면서 너무 이제 관광산업 중심으로 발달했는데 네. 또 식민지 시기에는 뭐 기껏해야 뭐 사탕수수 뭐 이런 거였는데 자급자족하는 농업을 또 장려했대요. 네. 그러니까 부족하지만 나름 하여튼 뭐라도 지금 키우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기대하는 것만큼 또 팍싹 망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좀 저는 다양한 채널에 그런 쿠바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체제에 관심이 없죠. 누가 들어서든 나를 네. 잘 먹고 살게 해주면 되는데 이 사회주의를 오래 산 사람들의 인터뷰를 보면 일단 국가에서 배분해 주는 것에 조금 익숙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거긴 장마당 같은 게 잘 있다고 합니다. 또 암시장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 버티고 있겠죠. 예. 그런데 글쎄 미국이 쿠바는 전쟁까지 뭘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할까요? 마두로 같은 상징성 있는 인물이 없잖아요. 그 90살 넘은 왜 라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 기소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라울 카스트로라도 기소를 한 게 아닐까. 네. 정말 피델 카스트로가 살아있다. 네. 그러면 마두로 납치 이상의 효과가 있겠죠. 네. 그러나 지금의 대통령은 글쎄 뭐 그렇게 마두로 같은 효과는 또 없잖아요.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서. 왜? 그러니까 그래도 피델까지 하여튼 뭐 죽은 사람 다 불러내고 하여튼 라울 카스트로도 그래서 1996년도 사건까지 끌어내면서 소환을 네. 한 게 아닐까 제가 볼 때는 어쩌면 마두로에 대해서처럼 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요. 그러나 뭐 지금 90도 넘은 노인네를 그렇게 너무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소 정도 했고 또 피델 카스트로만큼의 또 그런 카리스마가 있는 건 또 아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냥 제 생각에는 낸시 로드리게스 같은 대체자를 못 찾았을 수도 있죠. 네. 왜냐하면 베네수엘라는 이미 그 전부터 낸시 로드리게스랑 모종의 협의가 계속해서 이제 있어 왔고 한데 쿠바에서는 그런 인물을 찾고 있는 게 아닐까? 왜냐하면 네. 우리가 이란 전쟁에만 관심을 가질 때에도 미국은 절대 쿠바를 내버려 두진 않았어요. 네. 계속해서 CIA가 가서 협상하고 했는데 쿠바 측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협상하겠다 뭐 하면서도 체제를 바꿀 마음은 없고 네. 그래서 글쎄요 이란 전쟁이 끝났다고 쿠바를 뭘로 치고 갈까요? 근데 그냥 그 미국 내에는 쿠바 이민들 또는 네. 쿠바 난민들 그런 사람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미국인으로 살죠. 예, 그들은 미국인으로 미국인이고 살죠. 쿠바 정권 전복을 아주 진심으로 원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떠난 사람들이고 미국에 살아야 하잖아요. 예. 네, 제가 보니까 그 플로리다에도 마이애미에도 네. 우리나라 무슨 상해 임시정부 같진 않아도 네. 쿠바 어떤 민주 정부를 수립한 것 같은 그런 인물도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막 모여서 뭐 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5살 때 미국을 건너갔대요. 완전 네. 백인이고 쿠바는 그 이후에 가본 적도 없어요. 저는 속으로 저 사람이 쿠바의 민생을 알까? 저 사람은 쿠바가 미국의 몇 번째 주가 되기를 바라는 거 아닐까? 자기가 네. 주지사하게?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글쎄요. 쿠바를 저는 미국은 중남미 나라들을 주로 편입할 것 같진 않아요. 네. 그냥 네. 우리의 서방구를 장악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를 주는 게 지금 더 중요하고 다시 쿠바를 그 옛날에 미국의 놀이터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베네수엘라처럼 만들고 싶어 하는 거겠죠. 조금 다르겠죠. 조금 다를까요? 네, 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여기 석유가 없어요. 쿠바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탕수수, 그 사탕수수. 유명한 씨가.
씨가 카카오 뭐 이런 농사가 잘 됐던 곳인데 네. 일단 지정학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서 네. 안보 문제에서도 정말 중국이나 러시아가 맘만 먹으면 미사일을 설치할 수도 있죠. 옛날에도 그 러시아 미사일 설치 사건이 있었잖아요. 중국은 대신에 그렇게 나서진 않죠. 그러나 그런 위협이 늘 소련 때는 그랬었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위협이 늘 있는 곳이기 때문에도 미국의 영향권 안에 두어야만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영향권 안에 두어야 미국에서 못하는 것들을 뒤로 허용하게 해줄 수 있는 네. 그런 곳이 될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상징성이 저는 더 크지 않나? 그다음에 쿠바를 잡으면 이제 카리브해 영향권이 즉 베네수엘라 잡고 쿠바 잡고 이제 파나마 운하도 또 어떻게 하려고 하겠죠? 그러면 이제 카리브해를 장악하게 되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다고 중국이 또 물러가진 않겠죠. 저는 중남미만 더 불쌍해진다고 봐요. 네. 네. 아, 복잡합니다. 네, 복잡해요. 네. 오늘 쿠바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고 상세한 네. 역사와 더불어서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네. 또 지정학적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 청해 들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뵙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세요. 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